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원입니다. 이번에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강의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엄마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요 근래에 책류가, 그러니까 애기들 데리고 책류가 하고 또 키를 크게 한다고 또 맨날 9시, 8시에 재운단 말이에요. 왜 일찍 재우냐 그랬더니 일찍 자야 애들이 키 크지 않냐 라고 하는 건데, 일단 건물을 높이 올리려고 하면은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기본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더라도 순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골격, 그러니까 철근도 두꺼운 게 올라가야지, 이 얇은 철근으로 올라가서 높이 쌓이면은 그냥 툭툭 부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재도 그 콘크리트 같은 거 할 때 콘크리트에다가 뭐 물을 많이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조합을 안 하고 모래를 더 많이 집어넣었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장기 또 이런 골격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기본기가 딱 잡혔을 때 고기에 맞춰 가지고 키가 크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가둬두고 책 육아하고 밖에 햇빛 구경도 안 시켜주고 감금 시켜놓잖아. 애가 키가 크겠냐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생긴 게 외소증과 소화 비만이 갑자기 증가됐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가 않는데 애를 집안에 가둬두고 밤 9시 강제로 재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거 잘 보시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찾아보지 않고 남이 한 얘기만 들어서 그래요. 지금 성장 호르몬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성장 호르몬을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네요. 한번 볼게요. 자, 성장 호르몬은 신체의 성장, 발달 및 재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입니다. 뇌의 하부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이 어디냐면요. 지금 요거 보시면요, 이게 뇌를 이렇게 반토막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반토막 내요. 요렇게 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얀 거 요거 보이시죠? 요게 뇌하수체 전엽은 요게 이제 반토막을 내 가지고 여기를 이제 반을 쪼개요. 요 조그만 거, 요 조그만 거 반을 쪼개 가지고 여기가 전두엽 부분이에요. 전두엽 부분이니까는 요거 요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 조그만 점, 요 조그만 점에 이쪽 부분, 요 반을 쪼개 가지고 이쪽 부분에 있는 게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이쪽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자, 성장 호르몬은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골격근과 장골을 성장시켜 신체 체중 크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격근, 장골, 이게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신체 체중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집에 가둬두고 감금했는데 이게 클 리가 없죠. 호르몬이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들고 표적세포를 자라도록 하며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도록 하는 인체의 대사작용에 관여하여 지방이 에너지로 활용되도록 자극합니다. 그 결과 체지방이 감소하고 신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며 또한 물과 무기질의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몸이 조금 살이 쪄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키가 좀 잘 크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활동이 좀 둔해지는 거지. 그 성장 호르몬 자체가 아이의 지방 분해에 다 쓰기 때문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비 형태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른 밤 깊이 잠들었을 때, 그러니까 숙면을 했을 때 왕성하게 분비되는 반면 어린이는 낮 시간에도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야 생기는 거는 그거는 성인 얘기야, 성인 얘기. 애기들은요, 낮에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특히 낮에 왕성하게 움직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게 돼 있어요. 낮에도.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우리 애는 낮에 겁나게 뛰어놀고 막 난리치는데 밤에 늦게 자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낮에도 나와, 애기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왕성하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양상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어 노인이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결함의 형태로 보일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노인이 되면은 한 30%밖에 안 나와. 그래가지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안 나와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 성장 호르몬이 짧은 시간 동안 최고치로 분비되며 여성은 장시간 동안 완만하게 변화폭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태어나고 몇 년 동안은 미비하다가 태어나고 몇 년 동안은 미비하잖아. 이때 왜 일찍 채우냐고. 유년 기간 동안에 높은 수준을 유지되며 사춘기가 되면 최고치로 분비되었다가 성인이 되는 낮은 수치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춘기 때가 제일 중요해요. 사춘기 때. 그러니까 유년 동안 애들이 좀 키가 많이 안 컸던 애들도 많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은 사춘기 때 많이 크게 되는데, 유년 기간 동안도 애들이 기본 골격, 아까 얘기했죠? 골격근과 장골,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사춘기 때 이제 키가 크게 되는 거예요. 자, 성장 호르몬 결핍은 혈액 검사로 진단할 수 있어요. 성장 호르몬은 하루 중에 수시로 분비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약제를 투약하고 여러 차례 혈액 속의 성장 호르몬 농도가 5 이하로 확인이 된다면 성장 호르몬 결핍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자극에 의해 간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IGF-1 검사는 비교적 하루 동안의 변화량이 적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검사보다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두두두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하고,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호르몬 수치가 정상인데 키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지금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넣어도 되는 거야. 근데 성장 호르몬 정상인 애들한테 아무리 더 투약을 해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런 소리예요. 성장 호르몬 주사는 성장판이 충분히 열려 있고 투여 시작 나이나 기간에 따라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용량과 또 방법의 투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랑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막 주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 주사의 부작용으로는 척추 침망증, 고관절 탈구, 또 일시적인 당뇨병, 두통, 부종, 구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분별한 주사 치료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맘충 엄마들 또 겁나게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설명할 거예요. 그거도 이제 많이 먹이고 있는데 이거 애들한테 위험한 거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대. 특히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고른 영양 섭취. 근데 애들 운동 안 시키잖아. 안 커요. 일주일에 3, 4회 30분 이상 땀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성장판을 자극하여 충분한 칼슘 섭취와 함께 새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스턴트나 설탕,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균형 잡힌 영양소에 중요합니다. 요것도 중요해요. 인스턴트나 설탕, 탄산음료, 인슐린 작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칼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애들 맨날 걷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요건 이제 중요한 거 잘 봐요. 성장을 방해하는 소화비만. 어릴 때 통통했던 아이가 커서도 통통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어릴 때 살이 찌는 것은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방세포의 수가 따로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성인의 비만과 매우 다른 현상으로,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의 수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그 수가 줄어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 비만이 되면요, 이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성인이 비만이 되는 경우는 이미 지금 지방세포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10개가 있어, 지방세포가. 그러면 10개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은요, 이 10개가 20개, 30개, 40개로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는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그 수는 줄어들지 않아요. 소화비만은 나중에 다시 살을 찌우기 위한 공간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언제라도 살을 왕창 찌우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소화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은 60에서 80%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이 시기에 미리 예방을 하여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열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의 성장이나 신체 기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올바른 다이어트로 성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애들 칼로리 조절을 해줘야 돼요. 성장에 필수적인 성장 호르몬은 아이를 자라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비만이면 성장 호르몬이 지방을 태우는데 집중적으로 쓰이게 되니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소화 비만인 애들이 대체적으로 키가 작아요. 지방을 태우느라 바쁜 성장 호르몬을 내 아이의 성장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면 성장 호르몬은 아이를 자라게 하는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작정 몸무게를 줄이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이 아닌 지방을 줄여주는 다이어트가 효과적입니다. 비만 탈출은 날씬한 몸매로 귀함뿐만 아니라 건강한 키 쑥쑥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과다하게 쌓인 지방은 성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중요해요. 이게 소화비만이 생기면요, 그 소화비만 그 지방층에서 성호르몬 분비가 일찍 분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비만인 애들이 2차 성징도 빨라요. 따라서 운동과 식사 조절을 통해 아이의 지방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키가 자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어차피 2차 성징이 빨리 오면은 이제 키가 다 큰 거거든. 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아산병원에서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얘기할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자,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개체의 성장, 재생, 치유에 담당하는 호르몬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한때는 생장 호르몬이라고 했다라고 돼 있어요. 성장이 일본 말로 하면 생장이에요. 생장.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의 일종이다. 개체 성장 촉진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한다. 인체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확히는 성장 호르몬에 의해 주로 간에서 분비되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이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을 보고 성장 호르몬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인간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에는 성장 호르몬, 아까 GH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또 그 외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있다. 이게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외에. 자, 개 중에 GH 성장 호르몬은 인간의 성장, 특히 태어난 이후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생장을 촉진하는 기능 외에도 후수라는 물질 대사의 조절 작용도 가진다. 때문에 성장기가 끝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끝난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이고 청소년기 뼈와 연골을 성장하는 촉진하는 특성 때문에 외소증 치료에도 사용된다. 이게 성장 호르몬이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키가 다 큰 다음부터는 이제 피부 노화 방지 이런 것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기능은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경우 골격계 성장을 자극한다. 전체적으로 이제 몸이 커지고 키도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장판이 열렸을 때니까 보통 학교 간 이후부터죠. 특히 사춘기 때.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 아무리 해놓고 사춘기 때 집에 처박아 놓으면 키 안 크는 거예요. 칼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뼈의 석회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성장을 촉진한다는 소리예요. 지방 분해, 아까 얘기했죠. 지방 분해한다고. 그래서 지방량 감소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애들이 이제 좀 날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애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간의 포도당 흡수를 감소한다. 그래서 이를 포함한 많은 점에서 인슐린과 많은 연관성을 가진다. 어쨌든 인슐린에 대해서도 다음 강의 해드릴 거예요. 간 내 포도당 합성을 촉진한다. 또 랑게르한섬에 작용한다. 면역작용을 촉진한다. 심폐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뼈골자지 골밀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 자, 이제부터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멜라토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관련돼 있거든요.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뇌 분비 세포들이 만들어낸다. 정확히는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 하나의 체인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축에 드는 단백질로 다른 것들과 다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분비가 조절된다. 성장 호르몬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련되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가 있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분비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보통 잘 때 많이 분비가 되니까 낮에는 분비를 억제시켰다가 밤에 다시 분비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조절을 해줘요. 근데 대충 그게 조절이 되는 게 햇빛에 의해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시상 하부에 분비되는 뇌하수체성 호르몬 분비 조절 호르몬으로 방출 촉진 인자의 형태로 분비되었다가 나중에 GHRH,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형태로 변한다.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역시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이다. 성장 호르몬, 억제 호르몬은 이자의 랑게르한섬의 감마세포에서 분비되는 소마토스타틴을 포함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호르몬을 칭하는 것으로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과의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에 대한 피드백이 전달된다. 성장 호르몬은 주간보다 야간에 더 많이 분비된다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는데 이거 중요해요. 자, 여기부터. 그러나 뭐 다큐멘터리에서 10시에 가장 많이 분비됐다고 했다고 정해진 시간 되면은 땡 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이 멜라토닌 분비로 숙면을 취할수록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거예요. 이 멜라토닌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 햇빛에 노출되면은 멜라토닌이 생성이 되고 저녁 7시에 분비가 시작되어 10시에 급상승하고 새벽 3시에 최고로 분비되었다가 그 다음 7시에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깨게 된다. 보통 햇빛이 들어오고 15시간 후에 최고로 급상승해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므로 현실적 여건상 밤 10시에 잘 수 없다면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고 취침한 뒤 깬 시간에 걷어서 빛을 쬐면 된다. 그러니까 햇빛을 몸에서 인식을 하거든. 이 살갗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좀 늦게 잔다 싶어서 애들을 늦게 깨울 수 있다고 하면은 집에 암막 커튼 같은 걸로 이용해서 자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취침 시간,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햇빛이지 학자들이 편의상 예시를 든 숫자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몇 시에 자라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늦게 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숙면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추가로 성장 호르몬 인면 시간별 분비량을 연구하는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11시에 임면한 실험자와 새벽 2시에 임면한 수면자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을 양상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11시에 임면한 사람과 새벽 2시에 임면한 사람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별 차이가 안 보였다는 거다. 11시에 임면한 사람보다 2시에 임면한 사람이 좀 늦게 분비가 되는 것뿐 실제로 분비되는 양에는 차이가 없다. 이로써 10시에 자야 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멜라토닌과 직접한 상관관계인 만큼 빛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대 숙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낮에 자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거지.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과 수면의 질은 연관이 확실히 있기 때문이다. 자, 일단 수면의 질도 중요하고 햇빛하고 몸하고 움직이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멜라토닌이에요. 이 멜라토닌은 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멜라토닌이라고 쳐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에서 깨어나기 쉽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송가선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요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요 안쪽에 있는 게 송가선이에요. 멜라토닌 효능,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돕습니다.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자, 부작용도 있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애들이 멜라토닌이 없다고 막 약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부작용이 생겨요. 두통, 어지럼증, 오심, 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가성 우울증, 이게 우울증도 동반을 해요. 기존 우울증 증가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치매, 간질 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대부분 의사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자, 보통 멜라토닌을 어디에 쓰냐면요, 이게
이 멜라토닌은 수면제야, 수면제.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을 먹으면은 잠을 잘 잤지. 수면제니까 애들을 수면제를 먹이는 거야. 매일. 근데 이게 의사 약 처방 없이도 이게 약품을 살 수가 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는 뭣도 모르고 애들 키 키운다고 이 멜라토닌을 잔뜩 사가지고 매일 먹이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무기력해 있는 거야. 그런 애들. 책류가 공부하는 애들이 맨날 무기력하는 거지. 수면제를 왜 애들을 막 먹여? 이게 이제 가끔 이제 힘들 때 성인 같은 경우도 잠이 안 올 때 어쩌다 안 먹이잖아. 요즘 이거 영양제 사가지고 애들 매일 먹여, 매일. 수면제를 왜 매일 먹여? 몰랐지 뭐 저게 수면제인지. 멜라토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영양제 이러니까는 겁나 사가지고 하는. 멜라토닌이 뭐냐면은 아침에 이제 햇빛을 받잖아. 햇빛을 받으면은 그 햇빛과 이제 피부랑 접촉을 하면은 이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식물이 광합성 하듯이 여기서 이제 피부에서 멜라닌 그걸 생성을 해요. 멜라토닌을. 이 멜라토닌이 생성이 된 다음에 이거가 이제 성장 억제 호르몬 나오니까 이제 낮에는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쌓아놓는 거지. 광합성 하는 거야. 쌓아놨다가 식물도 그렇잖아.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거든. 이산화탄소 내뿜으면서 일을 하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해가 딱 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그게 쫙 올라오는 거지. 올라오면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시 정도 되면은 이제 그래프상 그래. 10시 정도 올라갔다가 새벽 2시 되면은 2시에서 3시 되면은 확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아침 6시 되면은 거기부터 이제 급하락 푸죽하는 거지. 그다가 이제 7시 정도 되면은 이제 바닥 됐다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성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햇빛을 쐬고 운동을 하고 그래야 이 멜라토닌이 나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녁에 이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애들이 잠을 자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안 했던 애들, 이런 애들 일찍 자라고 하면 절대 잠을 안 자. 알고 있어야 돼요. 밖에 활동을 안 하고 운동 활동을 안 하는 애들, 얘네들 억지로 재우면 자기가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한테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야. 이 멜라토닌이 많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어요. 테스토스테론부터 해가지고 인슐린부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고, 일단은 이 멜라토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이거를 조절을 하는 게 이 멜라토닌인데 밖에 활동을 안 하고 집안에서 감금돼서 책 보고 어린이집에 감금돼서 거기 있고 햇빛 볼 일이 없는 거야.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성장 호르몬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밤에 일찍 잔다고 하면 뭐해? 나와? 없잖아. 낮 동안 겁나게 뛰고 놀고 햇빛 보고 막 이런 걸 해야, 성장 호르몬이 많으니까. 이거를 넘치다 보니까는 낮에도 분비가 되는 거고, 밤에 잘 때도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뛰어노는 애들은요, 낮에도 활발하고, 밤에도 좀 늦게 잤더라도, 애들이 푹 자는 거야. 그런 애들이 더 건강하고 키도 잘 커요. 원래 최소 숙면 시간이,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9시간이야, 9시간. 근데 얘네들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낮잠 자는 것까지 거기서도 이제 성장 호르몬들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애기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 같은 경우 보통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전 요 시점까지는 애들이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성장판 열리고 이럴 때는 그냥 막 나와. 대신 아이가 방구석에서 공부하고 책만 보고 이러면은 외소증 걸리든지 아니면은 아까처럼 소화 비만, 복부 비만 이런 게 걸리면서 성조숙증, 또 이 지방질을 태우기 위해서 모든 성장 호르몬이 지방하고 싸우는 거야. 키 크고 장골 또 골격,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지방 태우는 데만 써. 얘가 밖에 나가서 햇빛 보고 운동하면은 그 에너지를 지방 태우는 데만 써. 키가 안 크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화비만인 애들이 키 160 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은 외소증, 요런 애들도 어차피 기본적인 근골격이 작기 때문에 키가 클 확률이 적어요. 에너지도 적고 영양소도 적기 때문에 많이 커야 한 150, 155밖에 안 커요. 얘네들, 특히 여자애들. 알고 계셔야 돼요. 쓸데없이 무조건 일찍 재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숙면을 취해야 되고,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도 나오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햇빛이야. 그러니까 식물로 얘기하면은 광합성을 얼마나 많이 했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일단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